그렇게 잘났냐고? 제발 가만히 좀 있어줘. 이제 와서 모른 척 하겠단 말이야? 사귈걸? 미선 입상하는 거 정말 축하해요. 고마워요. 와, 축하 파티 할 거구나. 예. 그럼 누구 동생인데 이 좋은 날 그냥 보내겠니? 응? 금방 씻고 나올게. 그래. 그래요. 자, 한 잔. 먹자. 올해 나이 21살의 미모의 여대생 최수연. 그날 밤 그녀는 자신에게 닥쳐올 불행한 사건을 전혀 예감하지 못했다. 여보세요? 밤늦게 죄송합니다. 수연이네 집이죠? 우리 수연이 지금 씻는 중인데. 잠깐만요. 수연아, 전화. 밤늦게 누구야? 여보세요? 누구야? 나 떨려서 죽는 줄 알았어. 응, 금방 나갈게. 아가씨가 그림 그린다고 고생하더니 이제서야 빚을 보나 봐요. 아이, 그럼 누구 동생인데. 에이, 참. 어디 가는데? 어떡하지? 친구가 차비가 없어서 집에 못 가고 있대. 잠깐 차비만 주고 올게요. 음식 식는데요.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지 말고 빨리 들어와. 네, 금방 다녀올게요. 어때? 나 금방 나왔지? 그러나 그날 밤 최수연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저 여동생이 어젯밤에 친구를 만나러 나갔는데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 연락 없이 최수연이 돌아오지 않자 다음 날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다. 그리고 이틀 후 인조석 야적장에서 신원불명의 여자 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현장으로 출동하는데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사망한 지 한 2, 3일은 된 것 같답니다. 아, 그래? 피해자 신원 확인했나? 지갑도 신분증도 없습니다. 지문 조회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사인이 뭡니까? 목이 졸려 살해당했어. 이 죽기 전에 성관계를 가진 것 같아. 이 여자, 이 기쪽 목에 있는 이 상처를 좀 봐. 치흔이야. 상처가 있는 부위를 봐서 성관계에 의한 애교흔인 것 같아. 색깔이 짙은 걸로 봐서는 죽기 직전에 생긴 상처 같은데. 그 신분증 어디 있지? 예, 저기 있습니다. 그 신고자죠? 예. 그 혹시 최근에 낯선 사람을 보거나 이상한 낌새를 느낀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사흘 전쯤에 여기로 올라와 보니까
아, 이거 어떤 자식이 또 자갈 퍼간 거야, 이거? 아, 사체가 묻혀있던 그 자리만 자갈이 말라있더라고요. 그 밤에는 밤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자갈은 젖어 있습니다. 그 밤이슬이 보통 몇 시까지 내립니까? 그 한 새벽 3, 4시쯤까지는 내리죠. 하나님 저기 여자 신발 있습니다. 경찰은 인조석 야적장 직원의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의 사망 시간을 3, 4일 전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로 추정했다. 사건 발생 현장 주변은 여간 건물 하나가 있을 뿐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과연 피해자는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이곳에 살해 유기된 것일까? 살해된 여인의 왼쪽 귀 밑에서 발견된 치흔 외에 사건 현장엔 범인에 대한 아무런 단서도 남아있지 않았고 반항한 흔적도 없었다. 면식범의 소행으로 추정한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 파악에 나선다. 피해자 신상 명세서입니다. 지방에 있는 문화대학 조사학과 학생입니다. 한국대학에서 주최한 미전 수상식에 참여차 며칠 전 서울에 올랐답니다. 아버지가 대한수산업체 대표, 이남 일여종 외동딸, 그리고 미모의 여대생이라. 그 정액 검사는 어떻게 됐어? 죽은 지 48시간이 지나서 검출할 수 없었답니다.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집을 나섰던 최수연. 과연 그날 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일단 진정들 하시고요. 그 동생분이 그날 밤 집을 나가실 때 특별히 가져나간 물건이 있습니까? 지갑하고요. 예, 칠복음 반지를 끼고 나갔어요. 혹시 그날 저녁에 여동생분한테 이 상처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본 적 없습니다. 자,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날 밤 최수연 씨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남자인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날 밤 수연이한테 걸려온 전화는 분명히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밤늦게 죄송합니다. 수연이네 집이죠? 그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니요. 수연이가 그냥 친구라고만 했는데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서울 말씨를 썼는데 경상도 억양이 약간 섞여 있었습니다. 지방 재력가의 외동딸이자 미모의 여대생인 최수연이 피살된 채 발견되자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밤 최수연을 전화로 불러낸 신원불명의 여인이 사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판단, 신원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결국 그 여인을 찾아내지 못한다. 도대체 그날 밤 최수연을 전화로 불러낸 사람은 누구일까? 경찰은 사체의 치흔으로 보아 치정이 얽힌 살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최수연의 남자 관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죠? 저 아가씨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나이 많은 사업가가 있다더니 이 사람인가 봐요. 첫 번째 용의자는 최수연을 쫓아다니던 유부남 사업가 임현빈이었다. 이 사진 뭐죠? 수연이가 샌프란시스코 어학연수를 함께 다녀온 친구들입니다. 수연이는 요즘 이 친구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경찰은 우선 피해자 최수연과 함께 어학연수를 다녀온 남학생들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 주변을 탐문 수사하는데 둘이 커플이죠. 최수연 씨가 남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습니까? 네, 얼굴도 이쁘지만 성격이 쾌활했어요. 동기생들 모두 수연이랑 사귀고 싶어 했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수연이하고 태주가 커플이었어요.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 안에서도 수연이는 태주 옆자리에 앉아서 갔으니까요. 그럼 서우진 씨가 그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셈인가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차인 거죠. 그 일로 태주가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워낙 성격이 소심한 녀석이라 표현도 못하고 한동안 술만 많이 퍼마셨죠. 또 다른 용의자들은 최수연과 어학연수를 함께 다녀온 두 명의 남자친구 서우진과 김태주였다. 결국 경찰은 이들 세 명의 용의자를 연행 조사하기로 하는데
최수연 씨와 사귄 적 있습니까? 네, 아주 잠깐 동안이요. 최수연 씨하고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 있습니까? 아니요. 우진이랑 사귄 뒤로 수연이는 서울에 와도 저한테 전화 한 번 없었습니다. 최수연 씨한테 조금은 서운했겠군요.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진이는 저보다 키도 크고 잘생겼잖아요. 수연이가 반할 만도 하죠. 그럼 사건 당일 밤 어디 있었습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엄마는 알 겁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만나기로 약속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최수연 씨를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입니까? 수연이가 미전 시상식에 다녀온 그날 만났습니다. 그래요? 최수연 씨가 실종되던 바로 그날이구만. 몇 시에 헤어졌습니까? 학교 앞 찻집에서 만나 차를 마셨는데 수연이가 배가 고프다길래 저희 집에 가서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전 수연이 집까지 바래다 줬는데 어떡하지? 헤어지기 싫은데. 그럼 우리 저기 벤치에서 좀 얘기 좀 하다 갈까? 안 돼. 오빠한테 혼나. 수연아,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나도 좋아해. 아쉽지만 조심해서 잘 가. 수연이가 들어가는 걸 보고 전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우진 씨, 혹시 최수연 씨하고 잠자리도 같이 한 사이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저희 그런 사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연이 절대 그런 애 아닙니다. 한편 임현빈의 신원을 확보하려던 경찰은 임현빈 씨 어디 가셨습니까? 며칠 전에 프랑스로 출장 가셔서 지금 안 계신데 무슨 일이죠? 언제쯤 가셨죠? 한 5일 됐는데. 그러나 확인 결과 임현빈은 프랑스로 출국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일인 9월 18일 이후 그의 행적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반장님, 공항에 확인해봤는데 그 사업과 출국하지 않았답니다. 그래? 당장 추적해. 네, 예, 알겠습니다. 임현빈 씨, 최수연 씨 아시죠? 네? 수연이요? 말도 안 됩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어. 마누라한테는 프랑스로 출장 간다.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라니까요. 도대체 말 못할 사정이라는 게 뭡니까? 아, 그러니까 그게... 아, 참. 이봐요, 당신 그날 밤 최수연을 만난 거 아닙니까? 전 수연이가 서울에 올라온지도 몰랐다고요. 그럼 그날 밤 어디 있었습니까? 그게... 여자랑 같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 뒤로 연락이 안 된다니까요. 첫 번째 용의자 서우진입니다. 한국대학교 3학년, 대성 한국철강 대표 아들입니다. 죽은 최수연 양과는 애인 사이였습니다. 최수연 양이 실종되기 직전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사업가 임현빈입니다.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최수연 양이 싫다는데도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인물입니다. 사건 당일 밤 본인은 애인과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인의 행방에 묘연해서 아직 알리바이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 김태주입니다. 태양건설 대표 아들입니다. 서우진 군과 사귀기 직전까지 최수연 양과 애인 사이였습니다. 최수연 양의 변심에 아주 크게 상심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최수연에게 전화 건 여자는 어떻게 됐나? 그게 좀 이상합니다. 제보 전단은 그렇게 뿌렸는데도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일단 용의자의 치열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해. 예, 알겠습니다. 사체에서 발견된 치은이 사망 직전에 생긴 것이라고 주장한 경찰은
지연이 이 사건의 범인을 밝혀낼 수 있는 유력한 단서라고 판단한다. 3명의 용의자들은 강력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다. 결국 경찰은 치열의 본을 떠 국과수의 감식을 의뢰하는데 과연 최수연을 살해한 범인은 누구인가? 한편 경찰은 사업가 이면빈이 사건 당일 밤 함께 있었다는 여인의 신원을 확보한다. 네. 무슨 일이시죠? 지난 18일 밤 두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까? 네. 그런데 그건 왜 물으시는 거죠? 사건 발생 당일 여자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확보되면서 이면빈은 곧 용의선상에서 제외된다. 자, 이제 둘만 남았구만. 이 형사, 김 형사. 예. 서우진과 김태주의 주변 사람을 만나보고 또 새로운 사실이 없는지 알아봐. 네, 알겠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집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용의자 김태주. 그런데 경찰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게 김태주 씨 차입니까? 네, 저희 도련님 차입니다. 며칠 전에 시트카를 바꿨더니 차가 새차가 내버렸어요. 언제쯤 바꿨죠? 아, 그저께는요. 저랑 도련님이랑 같이 갔다 왔었죠. 그저께면 21일? 21일이면 김태주가 조사를 받고 난 그날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온 날 김태주가 자동차의 시트 커버를 바꾸었다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이날 김태주의 자동차 뒷트렁크에서 문제의 자동차 시트 커버를 발견한다. 이거 국과수에 의뢰보자고. 자, 수고해. 네, 수사본부입니다.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반장님, 의뢰했던 치원 감열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래? 나랑 같이 가보자고. 네. 감정 결과 피해자의 치연은 서우진의 치열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그래요? 예. 국가수의 치은 감정 결과는 서우진이 범인임을 말해주는 유력한 정황 증거였다. 서우진, 네가 최수연을 죽였지. 뭐라고요? 최수연의 사체에서 발견된 치연이 서우진 네 것이라는 국가수 감정 결과가 나왔어. 왜 죽였어? 전 안 죽였어요. 수연이 제가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수연이를 죽이겠습니까? 이 치연은 최수연이 사망하기 직전에 생긴 상처야. 네가 범인이라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어. 그런데도 아니라고 우길 거야? 그날 헤어지기 전에 수연이한테 키스를 하긴 했는데 하지만 치인이 남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넌 최수연을 집에 바래다 준 뒤 집에 가질 않았어. 왜냐하면 그날 밤을 최수연과 함께 보내고 싶었으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날 헤어지고 나서 전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가 10시가 좀 넘어서였을 겁니다. 여동생의 영어 공부를 봐주다 밤 1시가 돼서 전 잠이 들었습니다. 제 여동생한테 물어보십시오. 서우진은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다녀왔습니다. 수고들 했어. 그 서우진의 여동생은 만나봤어? 네, 10시 조금 넘어 들어와서 공부를 봐준 게 맞답니다. 만나보나 마나죠 뭐. 자기 오빠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겠어요? 반장님, 치연만 가지고 구속영장을 한번 신청해보죠.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그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다들 열심히 뛰어보자고. 네, 수사본부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게 정말입니까? 반장님, 목격자가 나타났답니다. 네? 전화를 대신 걸어달라고 했다고요? 아, 예. 그날 밤, 저 자리에서요. 소주 반 병하고 안주를 시키더니요. 여기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잘 먹었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아이고. 저 아주머니 아, 예. 전화 한 통만 걸어주시면 안 될까요? 왜요? 총각이 직접 하지 않고?
아,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부탁드릴게요. 아우, 근데 어쩌지? 가게 보는 사람이 나 혼자라 여길 비울 수가 없는데. 총각 미안해. 대신에 내가 따끈한 오뎅 국물 서비스로 줄게. 자자자자자자. 이봐요, 총각! 가는 거요? 총각! 그나마 다시 보면 누군지 기억할 수 있겠어요? 글쎄요. 경찰은 그날 밤 전화를 대신 걸어달라고 부탁한 청년이 서우진인지를 포장마차 여주인에게 확인시킨다. 저 사람 맞습니까? 천천히 잘 살펴보세요. 예. 저 총각이 맞는 것 같은데요. 확실합니까? 예. 얼굴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저렇게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총각이었어요. 저기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고요. 그날 밤 최수연을 전화로 불러낸 사람은 과연 서우진인가? 사건 당일 밤 최수연의 집 근처 포장마차에서 널 본 사람이 있어. 네가 전화를 대신 걸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데 그래도 아니라고 우길 거야?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이봐 서우진! 목격자는 너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어. 그날 밤 넌 누구에게 전화를 대신 걸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야? 수연아, 나 오늘 너 정말 집에 보내기 싫다.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 오빠 성격 알잖아. 그랬다간 아마 난리칠걸? 우리 이런 방법을 써보면 어떨까? 뭐? 밤늦게 걸려온 남자 전화를 최수연의 오빠가 바꿔주지 않는다는 걸 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지나가는 젊은 여자에게 전화를 대신 걸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야. 나야. 나 떨려서 죽는 줄 알았어. 응. 금방 나갈게. 어때? 그런 방법으로 넌 최수연을 그날 밤 불러냈던 거지.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서우진! 지금이라도 자백하면 형량이라도 줄일 수 있어. 최수연의 사체에서 발견된 것과 거의 일치하는 지연. 사건 당일 밤 전화를 대신 걸어달라고 부탁한 청년이 서우진과 비슷하다는 목격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서우진은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차근차근 시작하라고. 그러나 결국 이날 서우진은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그날 우리가 함께 장미여관에 갔던 건 사실입니다. 그건 수연이도 원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쯤 수연이와 제가 여관에서 나올 때였습니다. 갑자기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수연이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너 나 책임질 거지? 왜 이래? 너도 좋아서 했잖아. 너가 하고 싶으니까 나 끌어들인 거잖아. 난 하기 싫었어. 다 너 때문이야. 정말 실망이다. 너 외국물 좀 먹어서 좀 다를 줄 알았어. 뭐라고? 그럼 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모른 척 하겠단 말이야? 나쁜 자식. 사기꾼! 누가 모를 줄 알아? 너 진짜 웃긴다. 처녀도 아닌 게. 근데 내가 널 왜 책임져야 돼? 갑자기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만 수연이. 최수연, 전 정말 수연이가 죽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선 수연이의 사체를 숨길 만한 곳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인조석 야적장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사체를 묻었습니다. 반지랑 지갑을 왜 훔쳤어? 의심받지 않으려고요. 강대로 위장하면 제 죄를 숨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반지와 지갑은 어떻게 했지? 어딘가에 떨어뜨렸나 봅니다. 그리고 지갑은 전철역에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범행 사실을 자백한 서우진은 그날 밤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했던 서우진. 그는 왜 자살을 시도한 것일까? 언론은 경찰의 가혹 수사 여부에 의혹을 제기했다. 서우진, 과연 그의 자백은 진실일까? 검찰은 서우진을 직접 신문하게 된다. 서우진 씨, 최수연 양을 살해했습니까? 검사님이라면 여자의 책임지라는 말 한마디에 살인을 하실 수 있습니까? 서우진 씨는 피해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전 피의자가 아닙니다. 피해자입니다. 그럼 왜 자백을 했어요?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아마 검사님도 자백을 하셨을 겁니다. 서우진 씨, 일단 앉으세요. 이 자식이 어딜 노려봐? 아직도 준비 운동이 덜 됐구만. 처음부터 절 범인으로 만들겠다고 작정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신문 기사에도 전 이미 범인이었습니다. 이봐 서우진, 이걸 봐 이걸! 넌 최수연을 죽였어.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너 혼자 잡아댄다고 될 일인 줄 알아? 아니에요. 전 수연을 죽이지 않았어요. 이 자식이 우리를 우습게 하는 모양인데 좋아, 다신 잔머리 못 끌리게 해주지. 이봐 김형사, 억울했지만 아니라고 하면 할수록 경찰들은 가혹하게 절 몰아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수연이 모독하는 경찰들이었습니다. 어땠어? 좋았지? 최수연이랑 여관에 간 소감 말이야. 응? 아주 좋았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 수연이가 아니라 부모님을 죽였다 해도 자백하자. 나중 일은 나중에 해결하자. 그래서 자백을 한 겁니다. 서우진은 경찰의 가혹 행위 때문에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서우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미 신청한 상황이었다. 서우진을 직접 신문한 검찰. 과연 그의 주장은 진실일까? 그는 이 사건의 진범이 아닙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고심한 끝에 결국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용의자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시은 감정서 등 자료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유죄의 증거 없으므로 용의자를 즉각 귀가시켜 원점에서 임의 수사하라. 시은은 괜히 죽인다. 화장실만 잠시 갔다 가서 경찰에서 유일한 증거로 내세운 게 치인데 시은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하나의 보강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실은 그 자체가 이 용의자가 양을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로서는 모르겠습니다. 경찰에 연행된 후 16일 동안 불법 감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던 서우진. 구속영장은 기각되고 그는 이날 전격 귀가 조치된다. 그러나 경찰은 서우진이 범인이란 짐증을 버리지 못한다. 이 사건 이거 재수합시다. 예? 서우진은요? 서우진이 범인이 틀림없습니다. 시은이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수연 집을 나갈 때 가지고 있었던 지갑이나 반지 같은 걸 찾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기소 어려워요. 그리고 여보세요? 예. 뭐라고요? 아, 그게 정말입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아니, 국가수의 용의자 김태주의 자동차 시트카바 감식 의뢰한 적 있어요? 네. 자동차 시트카바에서 혈흔이 검출됐다는 감식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 혈흔이 피해자 최수연 양의 혈흔인지 2차 감식 의뢰하시고 오늘부터 당장 김태주 주변을 샅샅이 조사하세요. 김태주의 자동차 시트 커버에서 혈흔이 검출됐다는 국과수 감식 결과로 사건은 급전환을 맞게 된다. 김태주가 다시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이날 경찰은 김태주 숙모의 말투에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예. 어떻게 됐습니까? 예, 김태주 숙모가 죽은 최수연 양 오빠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건 김태주 숙모를 만났는데 경상도 오경에 섞인 서울 말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건 당일 밤 최수연을 불러낸 여자도 경상도 억양이 섞인 서울 말씨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김태주가 범인일 가능성을 말해주는 결정적인 단서였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국가수에 의한 혈흔 감식 결과 나왔습니다. 아니, 최수연의 혈액형이 뭐였습니까? O형입니다. 그래요? 김태주 소환합시다. 사건 발생 초기 김태주의 알리바이를 입증해준 것은 가족들뿐이었기 때문에 검찰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그는 이 사건의 진범인가? 김태주 씨, 당신의 시트 카바에서 최수연 양의 혈흔이 발견됐어요. 당신이 최수연 양을 죽인 거 맞죠? 아닙니다. 전 정말 아닙니다. 그럼 왜 자동차 시트 카바를 바꿨죠? 그건 때가 많이 탔다면서 엄마가 바꾸라고 시킨 겁니다. 거짓말.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시트 카바를 바꾼 거 맞죠? 그 스티커버는 수연이가 죽기 전날 바꾼 겁니다. 그래요. 수연이가 죽은 게 9월 18일이었으니까 맞아요. 9월 16일 날 바꾼 거라고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당신이 시트 카바를 바꾼 가게 영수증입니다. 9월 21일 날 바꿨더구만.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예? 그건 사건 당일 밤 숙모를 시켜서 전화를 해서 최수연을 불러내 죽인 거 맞지요? 아닙니다. 전 수연이 오빠 집 전화번호도 모른다고요.
좋습니다. 뭐 그럼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 받아보죠. 진실 밝혀지겠죠. 김태주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검찰은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실시하게 되는데 당신이 김태주입니까? 네. 이날의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는 POT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적 없어. 검사자의 질문에 미리 정해진 대답을 해야만 하는 이 검사법은 정확도가 97%에 가까운 것이었다. 여기 보시면. 이날의 테스트 결과 일부 항목에서 거짓말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그것은 김태주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중요한 정황 증거일 수도 있었다. 검사님, 김태주가 자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갑시다. 왜 자백을 결심했습니까? 더 이상 부인을 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요. 자백을 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잘 생각했습니다, 김태주 씨.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그날 밤 수연이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건 정말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태준이? 나 수연이야. 뭐? 수연이? 너 정말 수연이야? 섭섭하네. 내 목소리 벌써 잊어버린 거야? 야, 아니야. 내가 어떻게 네 목소리 읽겠어? 그동안 우진이랑만 다닌 거 미안해. 나한테 화 많이 났지? 그래서 말이야. 괜찮으면 너한테 차 한잔 사고 싶은데 시간 어때? 나 시간 많아. 좋아, 차 마시자. 그런데 너 어디야? 오빠 집이야. 전화번호 불러줄 테니까 시간 나면 네가 전화해. 약속 시간이나 장소는 잡지 않고 알았어. 그날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주야. 태주야. 네. 너 숙부님 댁에 심부름 좀 다녀오거라. 내가 백과사전을 좀 빌려달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 거다. 네. 전날 아버지한테 심하게 꾸지람을 들었기 때문에 심부름을 가면서도 기분이 굉장히 우울했었습니다. 여기 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라. 수연이 오빠의 집이 숙부님 댁과 같은 아파트였다는 생각이 그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숙모님, 제 부탁이 한 가지 있는데요. 뭔데? 전화를 하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밤늦게 죄송합니다. 수연이네 집이죠? 수연이 있어요? 여보세요? 누구야? 수연이니? 나 태준데 지금 나올 수 있어? 응, 금방 나갈게. 수연이는 흔쾌히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어때? 나 금방 나왔지? 우리 드라이브나 할까? 좋지. 가자. 그 후에 바로 그 장미여관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지 마. 저질, 니까짓 게 감이 어디서? 이러지 마. 내가 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너도 잘 알고 있잖아. 제발 이러지 말란 말이야. 너 미쳤니? 우진이는 나랑 만나면서 한 번도 이런 행동하지 않았어. 내가 왜 너랑 헤어졌는 줄 알아? 네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됐기 때문이야. 우진이랑 나랑 비교하지 마. 앉아.
수연이를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화가 나서 그만. 죽을 죄를 졌습니다. 부모님과 우진이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아드님은 모든 걸 다 자백했습니다. 우리 애가 이런 무서운 일을 저질렀다는 거 믿기지 않습니다. 검사님, 우리 태주를 만나봐야겠습니다. 먼저 아드님의 진술부터 확인해 주시죠. 이게 뭔가요? 그날 밤 김태주 군이 11시에 들어왔을 때 어머니 직접 문을 열어주었다는 자백 내용입니다. 이날 검찰에서 김태주의 어머니는 김태주가 사건 당일 범행 후 밤 11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이 대문을 열어주었다는 김태주의 자백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진술조서에 확인 서명을 한다. 김태주의 숙모 역시 사건 당일 밤 피해자 최수연에게 김태주 대신 전화를 걸어줬다는 진술조서에 서명을 하게 되는데 그럼 김태주 군이 범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태주는 그 수연이라는 아가씨가 죽던 날 밤에 집에 있었습니다. 네, 그날 저희 집에 오지도 않았었고 더구나 전 그런 전화 해준 적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증인이라고요. 변호사님. 김태주의 가족들은 검찰에서 김태주의 자백 내용이 맞다고 진술조서에 확인했던 사실을 번복한다. 변호인은 혼란스러웠다. 가족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김태주가 자백한 진술조서에 왜 확인 서명을 했던 것일까? 김태주는 무슨 이유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했던 것일까?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 변호인은 김태주를 접견한다.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주 씨, 건강은 괜찮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최수연 양을 살해했습니까? 네, 제가 죽였습니다. 살인했다고 그러더라고. 살인했다고. 그래서 아주 당황했어요. 가족들은 김태주 군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주 씨, 아직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변호사 앞에서도 자신이 최수연을 살해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김태주. 변호인은 혼란스러웠다. 가족들은 김태주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피고인은 미국 어학연수 도중 만난 피해자 최수연 양이 자신과 사귀던 도중 변심하여 또 다른 어학연수 동기생인 서우진 군과 가까워지자 질투심 내지는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을 억눌려온 감정은 증오심으로 돌변했고 피고인은 피해자 최수연 양을 살해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는 앞좌석용 안전벨트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감는 동시에 양손으로 목을 힘껏 눌러 피해자 최수연 양을 살해했습니다. 피해자 최수연 양의 사체를 은닉할 장소를 찾기 위해 장미호관 부근에서 장소를 물색하던 피고인은 근처에 야적된 인조석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강도 살인으로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 최수연 양이 왼손에 끼어있던 반지를 빼냈습니다. 피고인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피해자 최수연 양의 반지를 길에 버리고 지갑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피고인,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피고인, 인정합니까? 아니요.
전 수연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김태준은 왜 갑작스럽게 진술을 번복하는 것일까? 본 검사 앞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그건 다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것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사용하던 자동차의 시트 커버입니다. 범행을 은폐하려면 버렸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 정말 수연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